토트넘 열망 없어 맨유 같다. 케인도 떠나라. 레전드의 황당 조언. 테디 셰링엄은 자신이 왜 토트넘을 떠났는지를 고백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대인 셰링엄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토트넘은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망이 없었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됐다고 느꼈다. 맨유가 나한테 접근할지는 전혀 몰랐다. 나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빅클럽에만 가고 싶었고 운이 좋게 맨유한테 연락이 왔다고 고백했다. 셰링엄은 1992-93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적하자마자 리그 득점왕 자리에 올랐지만 당시에도 토트넘은 트로피 획득에 실패했다. 이후에도 셰링엄은 토트넘의 핵심 스트라이커로서 활약했지만 우승과 연이 닿지 않았다. 결국 1997-98 시즌을 앞두고 맨유로 이적했다. 사실 맨유로 이적 후에 셰링엄은 토트넘에서 보여주었던 활약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맨유에는 드와이트 요크와 앤디 콜이라는 강력한 투톱 조합이 있었고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특급 조커로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셰링엄은 트로피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특히 1998-99 시즌 출장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도 맨유는 엄청난 대기록을 작성했다. 프리미어리그, EPL과 FA컵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더니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장식했다. 그때 주인공 중 한 명이 셰링엄이다. 바이에른 뮌헨에 0-1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셰링엄이 동점골을 터뜨렸고 곧이어 이어진 프리킥에서 셰링엄의 발에 맞고 굴절된 공을 솔샤르가 밀어넣으며 잉글랜드 구단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셰링엄은 해리 케인에게 이적을 권유했다. 그는 축구선수 경력은 짧다. 아마도 12에서 14년 정도를 뛸 것이다. 케인은 그의 커리어에서 또 다른 갈림길에 와 있다.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있을 것인지와 우승에 도전하는 팀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조언을 건네면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최고의 수준에서 뛰고 싶고 우승하고 싶다면 그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물오른 손흥민 UCL 복귀가 보인다. 이란전 앞둔 벤투호에도 호재. 센세이셔널 손흥민 30 토트넘의 발끝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무리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호재다. 손흥민은 8일 한국 시간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에버턴과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7분 팀에 두 번째 골을 안기며 5-0 대승에 앞장섰다. 제대로 물이 올랐다. 지난달 26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EPL 27라운드에서 토트넘의 4-0 승리의 쐐기를 박는 득점포를 가동한 데 이어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신바람을 냈다. 손흥민이 올 시즌 EPL에서 연속 득점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12월 4경기 연속골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손흥민은 큰 아쉬움을 맛봤다. 팀이 2일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16강 원정 경기에서 미들즈브러에 0-1로 져 조기에 탈락한 탓이다.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UCL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리그컵 4강전에선 첼시에 무릎을 꿇었던 토트넘은 올 시즌에도 무관히 유력하다.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EPL 선두를 다투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래도 토트넘의 목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리그 4위까지 좋아질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출전권이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현지 인터뷰를 통해 리그와 컵 대회 우승은 불가능해졌다. 현 상황에서 UCL 티켓을 얻는다면 우승과 같은 가치라며 선수단을 독려했다. 불가능하지 않다. 토트넘은 14승 3무 9패, 승점 45로 7위지만 한 경기를 덜 치른 사이 아스널 15승 3무 7패와 격차가 불과 승점 3이다. 남은 12경기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격차다.
에버턴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펼친 손흥민과 이날 멀티골을 뽑은 해리 케인의 활약은 토트넘의 긍정적 요소다.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12골, 6도움, 리그 11골, 5도움, UCL 1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손흥민은 부상 후유증을 완전히 털어낸 상태다.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도 엄청난 힘이다. 한국 축구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일찌감치 확정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1, 2월 여정의 다리 부상 때문에 불참했던 캡틴이 좋은 컨디션과 감각으로 컴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벤투호는 2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과 홈 경기를 치른 뒤 27일 아랍에미리트 UAE 원정으로 최종 예선 일정을 마친다. 2011년 아시안컵 이후 한 번도 깎지 못한 이란에 비수를 꽂아 조 1위로 최종 예선을 마무리하려는 A 대표팀에 손흥민의 합류는 천군만마와 같다. 돌발 부상만 없다면 벤투 감독은 14일 발표할 최종 예선 90차전 엔트리에 손흥민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콘테가 부활시킨 또 하나의 방출 후보. 맷 도허티가 최근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8일 한국 시간 첫 시즌과 토트넘에서의 보낸 절반 동안 그렇게 소심해 보였던 도허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도허티가 해리 케인에게 2개의 예리한 어시스트를 넣어줬을 때 왜 토트넘이 주전 우측 윙백을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해졌다고 보도했다. 도허티는 울버햄튼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점차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다.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EPL로 승격한 뒤에도 꾸준히 발전하면서 2020-21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됐다. 하지만 토트넘 입단 후에는 매번 실망스러웠다. 매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기록해주던 선수가 평범한 윙백으로 전락했다. 한 시즌 만에 방출 후보로 고려됐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토트넘은 도허티를 내보내고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새로운 우측 윙백을 데려오려고 움직였다. 토트넘은 도허티 매각에 실패했고 트라오레 영입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도허티는 팀에 잔류했다. 그 사이에 메르송 로얄의 부진은 심각해졌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도허티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도허티는 다시 기회를 잡기 시작한 리즈 유나이티드전부터 맹활약하기 시작했다. 도허티는 팀의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때 좌측 윙백인 라이언 세세뇽의 크로스를 받아 득점포를 기록했다. 콘테 감독은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장면이 내가 원하는 토트넘이